아, 힘들어. 벌써 1시간이 넘었네. 자, 오늘 집회에 나가야 되는데, 믿음과 맹신을 이거 간단히 합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합리적, 이성적 기반이 있어야 돼요. 그 비합리적, 비이성적 기반을 있습니다. 그건 맹신이죠. 맹신. 믿음과 맹신을 구별하지 못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이럴까? 왜 이럴까? 하고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책을 보는 이유는 나한테 의문이 있기 때문이야. 의문이 없으면 책을 안 봐. 뭘 봐? 즐거운 게 너무 많은데. 텔레비전 봐. 얼마나 즐거워. 그 볼 시간이 없는 게 나한테 의문이 너무 많아. 이게 왜 이럴까? 이런 게. 그래서 항상 들여다봐. 아, 줄리팡님. 네. 감사합니다. 항상 내가 들여다보는 게 책이야. 책을 왜 들여다보냐? 그게 재밌어서가 아니라 내가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을 책에서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걸 보면 시원하잖아. 아, 이런 거였구나. 얼마나 재밌어. 이런 거였네. 그러니까 항상 잡동선이 다 그 의문이 많아. 이 우주에 대해서부터 인간의 이 정신세계까지 의문이 많아. 우리 사회에 돌아가는 그 풍속 이런 거 의문이 많지. 기업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의문이 많잖아.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이 정치판을 보니까 이 정치도 또 의문이 많은 거야. 이 자식들이 왜 이렇게 하지? 이건 왜 이러는 거야? 그래서 계속 책을 보는 거지, 이제. 그래야 질문이 나서 자기 스스로 이 문제가 어떻게 됐다는 자기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이 세상을 자기 스스로 해석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남의 말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남의 말 물론 들으면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구나 이러고 끝. 그랬을 때 이런 질문이 계속 내 속에 떠오를 때 그것을 개인이 탄생하는 겁니다. 개인이 탄생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질문하지 않아요. 질문이 없으니까 자기보다 힘센 사람, 그런 권위 있는 사람에게 의존하고 누가 유명한 사람에 의존하고 그럽니다. 이름 난 사람에 의존하고. 근데 이름 난 사람하고 얘기해보잖아. 개떡도 실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름은 나. 어떻게 이름 나나? 이름 나는 방법을 알아, 걔네들은. 그래서 그게 돈이 되고 권력이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근데 걔네들 이렇게 되면 자기 패거리들을 긁어 모아요. 거기엔 돈도 되고 명예도 되고 권력을 갖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의존하는 사람, 개인으로 탄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패거리를 모여서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 짓을 하는 거야. 맹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이스라엘기 들고 그리고 나가서 그 시끄러운 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개인으로 탄생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문제 해결, 자기가 의문이 있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탐구합니다. 그런데 맹신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비판하잖아? 그거 합리적이지 않아. 왜 그걸 그렇게 해? 이거보다 더 좋은 합리적인 방법이 있고 또 합법적인 방법도 있고 더 좋은 개안인데 왜 그런 걸 하지? 라고 비판을 하면 비판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야. 교회 가면 그래요. 교회 가면. 내가 독일에서 교육한 뒤에 사랑의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형님 얼마간 가족이 다 한꺼번에 왔으니까 집을 이제 구해야 되잖아. 집이 있긴 있었는데 그 집에 전세도 이제 나가야 되고 뭐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형님 집에 기거했는데 형님이 그 사랑의 교회를 다녔어요. 같이 나갔죠. 그때는 오정현 목사가 아니라 옥하는 목사였어요. 옥하는 목사. 옥하는 목사는 보수적인 인물이지만 딱 들어보면 맞아요. 이게 보수적인 인물인지 아닌지. 근데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좋아서 거길 계속 다녔는데 나중에 오정현이라는 사람이 옥하는 목사의 후계자로 지명이 돼서
오정현 목사가 하는 걸 보고 도저히 우리 형님도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이 오정현이라는 놈 하는 짓이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거기 다 나오셨는데 나는 그 오정현 오기 전에 이미 그 집이 생겨가지고 그쪽으로 이사를 했고.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옥하는 목사는 그 스스로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신데 그래서 제자 훈련하고 뭐 훌륭한 분인데 오정현이란 인물, 자기 후계자인 오정현이란 인물을 완전히 잘못 본 거예요. 개또라이를 본 거지, 그러니까. 개또라이를. 그냥 참 사람. 옥하는 목사도 나중엔 굉장히 후회 막급했죠. 그 뭐 이미 정해진 거 어떻게 하겠어. 그 오정현이 와서 다 틀을 잡고, 자기 패거리를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다 넘어간 거죠.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적골이 된 겁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목사를 비판하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러죠. 그 비판 자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에는 항상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거든요. 저거 왜 저렇지? 이거보다 더 나은 게 있지 않아? 하고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치유의 대안을 발견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맹신은 반증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믿음은 대안이 나오면 그 대안이 진짜 괜찮은지를 계속 실험해 봅니다. 그리고 더 업데이트를 계속해요. 더 파인 튜닝을 하면서 실제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갑니다. 모델을 만들죠. 그래서 성취회측 모형이라는 게 바로 그래서 나온 거예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직무설계 모형도 바로 그겁니다.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맹신하는 사람들은 반증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다 투자한다고. 그래서 반증이 불가능해. 대박이 난다고 생각하지. 그러다가 쪽박을 차면 어떻게 생각하냐? 아, 내가 그 무당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목사가 시키는 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축복받고 대박을 치는 건데. 그러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은 대안이나 반증 가능성을 항상 인정해요. 이게 학문적 소양이라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언제라도 더 나은 게 나오면 업데이트를 하죠.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이것이 언제라도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언제라도 고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맹신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죠. 사이비 신흥 종교나 무속신앙이 대표적으로 반증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학문적 소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학문적 소양은 힘든 길을 걸어야 돼요. 그렇지만 사이비 신흥 종교나 무속신앙은 아주 쉬워.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 그리고 얼마 돈 주고 맞추면 맞히는 거고 안 맞히면 뭐가 내가 잘못해서 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 나경원이 나인가? 병에 걸린 거지. 나인가? 이번엔 나인가? 무속신앙, 사이비 신흥 종교 빨리 아주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화와 토론과 합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맹신하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무분별해요. 그래서 부정부패가 일어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보와 지식이 그 사람 속에 축적됩니다. 계속 축적하잖아. 새로운 것이 나오면 계속 축적하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문명의 발전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보와 지식을 붕괴시킵니다. 옛날로 돌아가요. 고대 인간 원시시대 그 생각으로 돌아가요. 지금 21세기 이 위대한 과학 문명의 시대에 그냥 아직도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어요. 그러니까 평평한 지구 시민단체가 있어요. 그 Flat Earth Society인가 그래요. 황당무계하죠. 문명을 퇴보시킵니다. 그래서 맹신이
그냥 사적으로 하면 괜찮은 게 아니라 그냥 맹신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현대 문명에서.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놈이 그중에 있다면 아마 어떤 형식으로든지 퇴출시켜야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믿음과 맹신 이 두 가지는 아주 민홍지 한 장 차이처럼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봅시다. 믿음과 맹신의 철학적 관점, 종교적 관점, 정치적 관점. 철학적 관점은 데카르트, 르네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은 끝까지 의심했던 거예요. 진짜 그런가? 그런데 생각하는 내가 없으면 생각 자체가 존재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생각하는 나는 반드시 있게 되는 거야. 끝까지 의심하라는 뜻이야, 이 말은. 내가 존재한다는 말은 이 세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새로운 대안이 비판하는 이유는 불합리하니까. 그래서 창조과학 하는 놈들이 아직도 창조과학을 하는 거예요. 뭐 독일뿐만 아니라 이 선진국에서는 창조과학을 유사과학이라고 해서 절대로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금지시켰어요. 우주가 평평하다니까? 지구도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 아직도. 어떻게 윤석열이 계엄령이 계몽령이 되냐고. 미치지 않았어요? 이런 맹신은 용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종교적 관점에서 믿음과 맹신을 봅시다. 칸트는 이성의 한계 안에서 종교를 생각했어요. 나는 그거 보고 마땅히 이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성을 넘어서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냐 그러면. 있죠, 당연히. 그걸 뭐라고 한다? 모른다는 거예요. 이성이 신이 창조해서 이성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근데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 있는 거 있어. 어쩌라고? 모르는 거지 그건. 아주 간단해요. 근데 이성의 한계를 넘어선 짓을 계속 한다고 이 종교의 이름으로. 모른다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있었던 모든 이상한 기적들이 현대 문명으로 현대 과학으로 다 설명이 가능했어요. 역사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그 시대에는 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 알게 됐단 말입니다. 근데 무슨 짓이야 무슨. 그래서 지구의 나이가 우주의 나이가 6,000년이라며 지금.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원시 고대 텍스트를 교조주의적으로 오늘날까지 그대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된다.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짓을. 지금 강남에 있는 교회들, 큰 교회들이 다 그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현상이 나타나면 그것에 대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해 가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실존적 존재이기 때문에 칸트, 키에르케고르, 칼 야스퍼스, 또 장폴 사르트 이런 위대한 철학자들이 인간이 실존적 존재라는 걸 이미 규명을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냥 이 세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과학적으로 탐구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조주의적을 해석을 하니까 도그마에 빠져서 극단적 이기주의와의 근본주의에 결합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근본주의자들이죠. 극단적 이기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부패하게 만들죠. 정치적 관점에서 봅시다. 정치적 소신과 신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직무 담당자로서의 책임감.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힘당 애들 지금 책임지는 놈이 있어요? 한 놈도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이념과 사상과 관념을 절대화합니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짓을 계속하고 있어요. 자기는 1%의 지지율이 돼도 자기 소신을 밀어붙이겠다고 윤석열이 그러잖아요.
자유와 평등과 연대라는 보편적 가치를 균형 잡도록 만들어줍니다. 정치적 관점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믿음과 맹신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유와 평등과 연대라는 보편적 가치, 이것이 서로 균형 잡힐 수 있도록 만들어준단 말이죠. 누가? 정치인들이. 자유만 외치지 않아요. 자유만 외치면 자유가 사라진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자유는 왜 실패했는가 하는 그 미국인이 쓴 책을 보면 자유주의가 왜 실패했냐면 자유주의가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자유는 반드시 평등과 같이 가야 됩니다. 자유와 평등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데 이 동전은 연대라는 보편적 가치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삼위일체죠. 이런 균형이 잡힐 상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맹신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적과 동지를 나눕니다. 양분하죠. 배신자와 낙오자를 양분해서 잡아 족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패거리들이 그러고 있어요. 믿음은 신뢰를 확보해서 포용적인 혁신과 개혁을 추구합니다.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신뢰를 확보하는 것 첫 번째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신뢰를 확보하는 거죠. 그래야 포용적으로 혁신을 이루어가고 개혁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맹신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근시안적인 코앞의 이익에 매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변증법적 역사 발전을 믿어요. 왜? 지금까지 역사가 그래왔거든. 뭐가 한번 옳다고 생각됐으면 그것에 반증하는 새로운 다른 세계가 나타나고 다른 관점과 다른 세계관이 나타나서 훨씬 더 발전시킵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서로 부딪혔을 때 이것을 합집합적으로 새로운 어떤 것이 나타나요. 그것이 대화법이죠. dialectical progress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걸 헤겔은 dialectic이라고 말했어요. 그걸 일본 사람들이 변증법이라고 번역해서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대화법이에요. 그냥 내가 그 말을 걸면 다른 사람이 그 응답할 거 아니야. 대화를 계속 하다 보면 서로 완전히 다른 아이디어가 나타나서 더 좋은 아이디어로 승화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변증법적 역사 발전 과정이죠. 이 생각을 한 사람이 바로 헤겔이에요. 헤겔의 이 역사 발전의 변증법적 원리를 칼 마크스는 가져다가 그런 발전은 반드시 계급투쟁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했어요. 계급투쟁.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기득권자가 못 가진 자들의 등골을 빼먹는 것이 인류 역사였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 투명하게 돼 있어요. 왜 계엄령이 실패했느냐? 그것은 투명하게 우리 모두가 모두를 다 알 수 있게끔 돼 있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유튜브로 내가 강의를 하리라고 꿈에도 생각했었어요? 못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2010년대만 해도 내가 대학원 학생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칠 때만 해도 유튜브로 강의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 최대로 많이 내 강의실에 들어와 봤자 80명이었어요. 서강대 경영대학원은 80명이 맥스야. 80명밖에 못 들어왔어요. 한 학기에 80명씩 7년을 가르쳐 봤자 14 하면 1000명도 안 됩니다. 14학기니까 7년이면 14학기잖아요. 1000명도 안 돼요. 그런데 이 한 번 강의를 지금 벌써 400강의 넘어섰는데 이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무료잖아. 더군다나 서강대 같은 비싸요. 대학원 코스가. 그때만 해도 그 한 달에 800만 원인가 이럴 됐어요. 지금은 뭐 평균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대개 한 1000만 원 정도 될 텐데. 이거 다 공짜잖아, 이거. 근데 마음대로 듣잖아.
얼마나 좋은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삽니까? 얼마나 좋은 시대에. 그래서 계엄령이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발전해 온 거예요. 그렇게. 그 발전을 억누르려고 했던 놈이 누구야? 김건희와 윤석열이었어요. 그걸 부안뇌동하는 놈들이 누구였어요? 지금 실권을 잡고 있는 놈들이다. 최상목이, 한덕수 이런 놈들. 그래서 이 세상을 합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화적 발전을 할 수 있어요. 그걸 변증법적 발전이라고 일본 놈들이 번역하는 바람에 우리가 갖다 써서 나도 그냥 쓰지만 대화적 발전이에요. 대화적. dialectic. 독일어로는 dialectic이라고 그러죠. dialectische. 그러니까 변증법적 역사 발전이 우리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면 돼요. 뒷구녕으로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칼 막스가 얘기했던 무슨 계급투쟁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이제는. 그것은 19세기 얘기예요. 그 대화적 역사 발전이지. 대화란 말이야. 누가 대화합니까, 요새? 이재명이 대화하고 다니잖아. 이재용하고도 대화하고, 누구하고도 대화하고, 누구하고도 대화하잖아.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함으로써 뭐가 발전하는 거야?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대화. 그래서 내가 워크숍을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어서 하는 게 그거야. 대화하자. 워크숍이라는 게 대화하는 거야. 뭐, 테마를 놓고. 그러면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거든. 아시겠죠? 네. 네, 미카 키무라님. 네, 일본에 사시는 우리 선생님인데, 소장님의 인사조직론은 이 시대 최고의 강의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놀랍잖아요? 끊임없이 대화하잖아, 이재명은. 누구하고도 대화하잖아. 그래서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도록 만들잖아.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보라고. 북한이 왜 저렇게 됐어요? 대화가 없는 나라야, 대화가. 자, 이제 끝으로.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내가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이걸 왜 반복하느냐? 이 반복이 위대함을 낳기 때문이에요. 내가 읽다가 뭐 좋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나의 정신을 고양시켜주는 어떤 책이 있거나 문장이 있거나 그런 패러그래프가 있으면 거기에다 항상 이렇게 이 책 할 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경출지를 놓거나 거기다 이제 뭐라고 씁니다. 그래서 내 책은 어디다 책방에다 팔지도 못해. 뭐라고 잔뜩 써놔서. 그리고 거기다 또 네모 박스도 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독일 헌법 1조 1항 65조 독일 기본법 1조와 65조를 다 외우는 이유는 자꾸 보기 때문이야. 그 문장을 보면 너무나 감동적이야. 65조는 뭐냐? 연방 총리와 연방 장관들이 어떻게 일하라는 것을 헌법에 정해놨어. 그래서 내가 그걸 다 외우는 거야. 하도 봐서. 그것뿐만 아니라 칸트의 정언명령 같은 거. 이런 거는 계속 보는 거야. 그리고 칸트가 마지막에 실천 이성에서 했던 패러그래프는 외워요, 내가. 반복이죠. 이 반복이 나의 무의식에 저장되죠. 영혼의 능력이란 내 책에 여러 차례 썼어요. 이전에 다시 쓰는 경영학에도 이 영혼의 능력이라는 게 뭔가 쓰여 있습니다. 그 책도 내가 지금 10년이 벌써 지났어요. 12년이 지났는데 2013년에 나왔으니까 지금 12년이 지났는데 그 책도 빨리 저걸 해야 되는데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요새 시간이 없어서
자,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죠. 진선미를 분별하는 능력이 인간에게 디폴트로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초기 값으로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자연과학자들이 인간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과 생물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발견된 거예요. 이거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실존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계에 대해서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부여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랬을 때 인간에게는 영혼의 능력이 작동하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혼의 능력이 작동하지 않는 존재. 그것은 뭐예요? 좀비들이죠. 지금 우리가 좀비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좀비는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온전한 생명이 이루어 우리의 삶을 진선미의 길 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 있어요. 그 위대한 가르침에 대한 기억이 우리 내면에 쌓여 있어야 됩니다. 내면에 쌓여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의식이 되는 거고, 무의식이 되면 그냥 보면 알아요. 저 개수작을 하고 있는지, 개소리를 하고 있는지, 저놈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심우정이, 그 지규현이, 심우정이 이런 놈들이 왜 저러는지 직관적으로 알아버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꼭 제가 반복하는 강의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장착하시고 그것을 온 몸에 스며들 수 있도록 자기 온몸에 스며들게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무의식에 들어가서 저장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자기의 삶이 희망적이고 자기의 삶에 행복을 가져올 수 있어요. 저 이걸 확신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처벌받지 않은 자의 위험, 아까 얘기했던 칼 슈미트가 어떤 사람이고 그거와 정반대에 있었던 한나 아렌트는 어떤 사람인지. 한나 아렌트는 예전 강의에서 여러 차례 우리가 공부했죠.